강원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심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혼란은 심해지고 탄핵에 대한 찬반 양측의 목소리는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찰도 충돌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우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 거두 사거리에 시민단체와 정당 관계자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빠른 탄핵 인용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탄핵 심리가 그 어느 때보다 길어지면서 시민 혼란은 가중되고 먹고 사는 일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춘천과 강릉 등 10개 지역에서 일제히 집회를 열고 탄핵의 정당성을 도민에게 알렸습니다. 인용은 당연한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그 이상한 결과가 난다면 국민들은 끝까지 다 함께할 거다 생각합니다. 탄핵 반대 단체도 새결집에 나섭니다. 이번 주 토요일 강원도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과 각하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전한길 한국사 강사와 강원도 국회의원 등 5천 명이 모일 거라는 게 주최 측의 설명입니다. 저희는 탄핵 기각이나 각하가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죠. 그 결과가 나오면은 아마 기도회는 감사 예배 그런 식으로 좀 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장기화되는 헌재의 심리에 탄핵 찬반은 격화되는 상황. 경찰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청 소속 기동대 일부는 선고에 대비해 이미 서울로 파견돼 있습니다. 탄핵 선고일에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가포 비상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물리적 충돌에 대비해 안전 강화 방안 마련에도 분주합니다. 간격을 이격시켜서 충분한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그 완충지대에 차벽을 설치하거나 충분한 경력을 배치를 해서 물리적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를 할 예정입니다. 강원경찰은 탄핵 선고 당일 주요 시설과 지역 당사에 경찰력을 투입해 시설 경호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지난해 강원랜드는 60억 원어치의 카지노 게임기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평가 위원이 기준에 따라 선정되지 않은 문제가 반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산업통상자원부 감사도 시작됐습니다. 조휴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강원랜드가 낸 카지노 게임기 입찰 공고문입니다. 비디오 머신 100대 60억 원어치를 산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8월 납품업체 3곳을 선정하기 위한 기술 능력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업체 6곳이 프레젠테이션과 시연 평가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원랜드 측이 평가를 중단시켰습니다. 평가위원 선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황당한 의견이죠. 어떻게 실수를 했길래 이거를 어떻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이건 본인의 실수다. 사과한다. 결국 오후에 평가가 다시 이뤄졌고 이 결과에 따라 업체 3군데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평가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게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또 평가위원 문제였습니다. 강원랜드 계약 업무 지침에는 상반기 머신게임 고실적자 100명 가운데 5명을 무작위로 내부평가위원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평가위원 선정 기준은 2번 모두 대상이나 기간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무지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강원랜드에 납품을 해온 결과적으로는 B3 업체가 됐습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아주 이상한. 하루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자 업체 선정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의심도 나옵니다. 규정에 따라서 심사위원을 뽑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심사위원을 뽑았다는 거에 대해서 가장 그게 의혹이 가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랜드는 평가위원 선정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며 담당 직원 2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의혹을 명확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당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지만 낙찰 업체의 게임기는 이미 현장에 납품돼 있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네, 정의당 강원도당이 레고랜드 총괄개발협약 MDA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파산 위기에 빠진 중도개발공사의 해법을 찾기 위한 선제 조건은 협약의 공개라며 도당 차원의 정보공개 청구에 비공개 결정을 내린 강원도를 비판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이 같은 행태는 정치 쇼에 불과하다며 멀린사와 협의해 총괄개발협약 원본을 도민들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영동 지역의 한 장애인 이용 시설에서 학대 의혹이 제기돼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장애인과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 등 관련자들이 분리되지 않아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의 김보람 기자입니다. 강원도 한 장애인협회의 산하시설 직원인 A씨는 같은 협회 다른 시설의 직원을 지난해 말 강원도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직원이 지난해 8월 한 장애인에게 고성을 지르며 나무 막대기로 여러 차례 때려 장애인 학대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A씨는 그 증거로 해당 직원이 비속어를 사용하다가 손대라고 말한 뒤 나무 막대기를 휘두르는 듯한 소리가 담긴 음성 파일을 제시했습니다. 나무 막대기는 시설 사무실에 비치된 것으로 사랑의 매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장애인이 거짓말을 해서 교육하려고 막대기로 책상을 내리쳤을 뿐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은 현장 조사를 거쳐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을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학대를 신고한 직원은 시설 측의 대응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도의원 등을 지낸 시설 대표에게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와 함께 분리 조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 장애인과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 신고한 직원이 여전히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지부장님께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에 논의를 해서 열어서 이런 것들 직원을 자체 징계를 좀 내려달라고 하는 건 어떠냐 했는데 지부장님이 그것도 묵살하시고. 시설 대표는 취재진의 답변 요청에 대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해당 직원에 대해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보라입니다. 절기상 춘분인 오늘은 추위가 물러가고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로 접어들겠습니다. 아침에는 춘천의 기온이 영하 3.3도로 공기가 여전히 차갑지만 한낮에는 춘천 14도, 삼척은 17도까지 높게 오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는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는 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전날 쌓인 먼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데다가 서쪽에서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해당 지역에서는 호흡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거나 구름만 가끔 지나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는 순간풍속 초속 20에서 25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며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설물 점검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춘천 영하 1.5도, 원주 1.3도, 강릉 4.5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오늘 한낮 기온은 원주 15도, 평창과 정선 12도, 강릉 16도로 어제보다 7도에서 9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춘천의 낮 기온이 21도까지 높게 오르면서 4월 하순만큼 따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와 생활 소식을 이어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고령 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는 스마트 경로당과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등 노인 친화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입니다. 강원도는 노인 38만 명에게 1조 1천억 원의 복지 예산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서비스 등을 평가하고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내년까지 모든 학교의 학적 기록물을 전자화합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춘천권역 158개 교회에 이어서 올해 원주권역 160개 교, 내년도에는 영동까지 확대하고 초중학교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생활기록부 등 자료를 표준기록관리 시스템에서 열람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앞서 일반계와 특성화 112개 고교회에서는 중요 학적 기록물 215만 여를 전산 완료했습니다. 춘천시의 옛 캠프페이지 개발 계획에 대해서 강원도가 재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여중협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어제 도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춘천 옛 캠프페이지는 미군 공격 구역법에 나온 상위 계획에 따라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며 춘천시가 이 계획을 무시하고 하위 사업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춘천시가 사업을 변경하려면 상위 계획부터 바꾸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춘천시는 행정 절차상 하자는 없으며 지금까지 해온 대로 강원도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이 강릉시가 정원 조성을 추진하는 중문지름 향호리 일대 100만여 제곱미터를 향후 정원 조성 예정지로 지정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 용역과 강원도의 정원 조성 계획 승인 등의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올 하반기 착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정원 조성 사업은 향후와 주변의 숲과 같은 수려한 자연 경관을 활용해 12개의 테마 정원을 갖춘 영동권 최대 규모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인제구리 동서 고속철 개통에 맞춰서 대중교통 환승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신설 예정인 원통역과 백담역 일원에 사업비 13억 원을 들여 마을버스와 관광버스 등이 환승하기 편한 스마트 관광형 환승센터를 구축합니다. 원통역은 주민과 군장병, 백담역은 관광객 환승 편의에 맞춰질 전망입니다. 인제구는 고속철 개통에 맞춰서 내년부터 시티투어 버스를 위탁 운영할 방침입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말 기준 플라스틱과 유리, 종이류 등 재활용 자원 회수율이 78%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4년 전인 2020년에 49%와 비교해서 29%포인트나 증가한 것입니다. 회수율 증가 이유는 2021년부터 도입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요일별, 품목별 배출제가 정착됐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속초시가 정부 공모 사업의 하나로 관광형 수요 응답형 버스 도입을 추진합니다. 속초시는 올해 말까지 국비 등 8억 원을 들여서 관광형 수요 응답형 버스를 구축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설악산과 속초 관광수산시장 등 주요 관광지에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요 응답형 버스는 20인승 안팎의 버스가 승객 호출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생성하고 운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화천구는 올해 입국 예정인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모두 43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도입 규모는 지난해 360여 명보다 20%가량 많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정책이 도입된 2017년 이후에 최대 규모입니다. 올해 입국하는 계절 근로자들은 화천의 결혼 이민자의 친척이거나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약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화천구는 미사용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보수해 계절 근로자들의 숙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의 공장 1호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주요 기능은 공장 설립 입지 종합 분석과 관련 법령 충족 여부, 가상현실 기반 공장 설립 모의 실험 등입니다. 이에 따라 원주에 공장을 지으려는 기업인들은 희망 입지 분석과 1호가 서류 20여 종에 대한 검토를 온라인에서 한 번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강원 뉴스를 마칩니다.